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좌좀들 또 좌파 정권들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걔들 용어로 Great Reset, 그러니까 위대한 리셋. 리셋을 하려면 일단 심장을 정지시켰다가 다시 뛰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사회 통제에 아주 맛을 들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맛을 들려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이야기를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를 앞세운 간교한 독재죠. 간교한 독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에서 뽑힌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마이크 가르시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와중에 안정을 위해 자유를 포기했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를 앞세워 시민의 자유를 간교하게 침해했다. 약간 의역이지만 큰 지나치는 의역은 아닙니다. Insidious encroachment upon citizens' liberty, upon liberty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nsidious가 간교한, encroachment면은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를 앞세워 시민의 자유를 간교하게 침해했다. 뭐 문재인 586 정부도 똑같죠. 저는 그 조금 너무 민감한지 몰라도 뭐 너무 예민한지 몰라도 또 너무 음모론적인지 몰라도 최근에 미국 FDA 그러니까 식약청과 CDC 질병관리본부가 4월 중순이죠. 4월 14일인가 13일이죠. 현지 날짜로. 그 존슨앤존슨 백신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일단 사용 중지, 홀트. 이 명령도 이게 결국 코로나 독재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 명령에 대해서 아마도 정치적 동기가 있다. Probably politically motivated.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는 트럼프의 그 말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독재를 최종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에요. 존슨앤존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존슨앤존슨을 이제 브레이크를 잡은 그런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존슨앤존슨 백신 다른 말로는 얀센 백신이라 그러죠. 아마 얀센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 존슨앤존슨이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 세계적인 총괄 그 자기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뭐 얀센 백신 그래도 되고 존슨앤존슨 백신 해도 됩니다. 이 백신을 사용 중지 명령할 때 그 명분이 뭐냐면 한 700만 명한테 주사를 놨는데 그 중에 6명 그러니까 평소 저혈소판 플란틀리트인가 그렇게 표현해요. 혈소판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저겁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재빨리 응고시키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세포소개관이겠죠. 이 저혈소판 증세를 평소에 앓고 있던 여성 그것도 이 저혈소판 증세가 심하면 이게 혈우병입니다. 상처 났을 때 피 안 맞아서 고생하고 하는 그 병이요. 이 평소 저혈소판 증상을 앓고 있던 여성분들이 700만 명 중에 이제 6명이 그 혈전 그러니까 혈관 안에서 피가 응고되는 그런 그 피가 응고돼 갖고 그 조그만 이제 그 피떡을 만드는 현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률로 보면 1000분의 1, 100만 분의 1이면 pp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분의 1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0.8 pp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케이스예요. 이걸 가지고 사용 중지를 일단 접종 중지를 때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일자 이제 파우치가
파우치가 한 발 뺐습니다. 뭐라고 뺐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가지고 승인 취소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경고 표시가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약품 사면은 다 뭐 임산부엔 하지 마시고 뭐 식후에 하셔야 되고 뭐 무슨 증상이 일어나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병원을 찾아가시고 이런 그 경고가 쭉 붙잖아요. 아무리 그 보통 그러니까 편하게 의사 처방 없이 사는 약도 그런 경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고에 한 항목이 들어가는 정도, 추가되는 정도일 거다라고 파우치가 한 발 뺀 거예요. 참 간교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역시 우리의 그 지금 미국 주지사 중에 제일 살벌한 주지사가 플로리다의 드산티스, 그 다음에 텍사스의 에벗인데 플로리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뭐라 그랬냐? 아니 태산명동의 서일필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막 큰일 난 듯이 호들갑 난리를 부렸는데 결국은 쥐 한 마리 지나간 거 아니냐 이 케이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을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고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그런 짓을 하냐 이러고서 맹공격을 가했어요. 드산티스가. 자, 그러면 이들이 왜 하필이면 존슨앤존슨을 그 타겟으로 했을까? 존슨앤존슨은 아시다시피 2월 말에 뒤늦게 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은 존슨앤존슨 접종자는 700만 정도니까 글쎄요 접종자로 보면 미국이 지금 40%거든요. 한 번 이상이라도 맞은 사람은 한 번이라서 맞은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6, 7% 되는 겁니다. 존슨앤존슨께 퍼센트시가 낮아요. 미국은 이제 그 모더나, 파이자가 퍼센트시가 높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퍼센트지 아주 낮고요. 존슨앤존슨 거는 지금 이제 한 6,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런데 이자들 저는 이제 FDA나 CDC가 일부러 존슨앤존슨을 브레이크를 잡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이 그 코로나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게.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우간다, 뭐 이런 그 나이지리아, 아주 그 가난한 나라들, 지금 베네수엘라 밀림 지역, 콜롬비아 밀림 지역, 브라질 밀림 지역 이런 데까지도 다 이거를 쉽게 이동해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이자나 모더나는 뭐 영하 50도, 영하 70도에서 특별히 제작된 냉동시설로 비행기로 공수해서 또 특별히 제작된 냉동시설을 가진 차량으로 움직여서 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거를 뭐 상온에 일단 꺼내놓으면 급속하게 이제 그 품질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더나나 이제 파이자는 이게 혈액응고, 혈전 부작용이 아니고 가끔씩 가다가 아주 급속한 그 쇼크 상태, 그러니까 그 알러지 쇼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응급실로 바로 데려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접종을 해요. 그래서 접종한 후에 한 2~3시간 현장에서 앉아있게 만들죠. 1~2시간.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엔 접종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옮길 수도 없고 현장으로 투입하기도 그렇고 투입한 다음에 접종할 때도 굉장히 그 실온에 상온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그 급속하게 품질이 약화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혈액 응고는 그렇게 빨리 진행을 안 한다고요. 그 클라트는 그러니까 이 혈관 속에 작은 피떡 알갱이 생기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혈액 응고자들의 패턴은 뭐냐면 이때까지 전부 저혈소판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 피가 잘 안 굳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조심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나나 파이자는 이게 그 알러지 쇼크라는 게 굉장히 급속히 중증으로 확 치닫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주사 한 방 제대로 알러지 풀어주는 주사 놓으면 바로 또 풀리고 뭐 이런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모더나나 파이자의 특징은
다루는 시설이 굉장히 고급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접종하는 환경도 좀 고급져야 되고 뭐 이런데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 브라질, 아마존 밀림 지역 이런 데서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수단은 존슨앤존슨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 한 병에 약 2.5cc에서 3cc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명당 0.5cc를 놓거든요. 그러니까 한 병을 가지고 한 5명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더나나 파이저는 2번 맞죠. 3주 간격 두고 보통 그래서 처음 맞는 걸 프라이머리라 그러고 두 번째 맞는 걸 부스터라 그러는데 존슨앤존슨은 한 번 맞습니다. 한 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냉동 보관이 굉장히 쉬워요. 냉동실, 영하 20도 C 냉동실에서 2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드라이 아이스가 영하 한 80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로 이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 쟁이고 그거 밀봉시키고 또 스티로폼 박스에 한 번 더 밀봉시키면은 뭐 비행기 타고 뭐 하루고 이틀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드라이 아이스만 있으면. 그 다음에 냉장실 온도가 2도에서 8도입니다. 참 현장 가면은 일반 냉장고 비슷하죠. 우리가 삼성 냉장고, 뭐 LG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 온도 보통 집에서 쓰실 때 영하 18도, 19도 맞추시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 2도 더 낮추면은 냉동실에서 이게 보관이 가능해요. 2년을 존슨앤존슨은 일반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그 다음에 일반 냉장고의 냉장실에서는 6시간 보관 가능합니다. 25도 이하의 실온에서는 25도 이하 실온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뭐 에어컨 열대 지방에서 약간 에어컨 약하게 틀은 상태의 방 온도거든요. 거기에선 2시간 보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다루기가 굉장히 편한 약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약이 존슨앤존슨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장만 크게 지어놓고 막 찍어내면 전 세계 어디든지 그냥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려고 시도한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게 되면 지금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를 앞세운 독재, 지들 말로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이 이제 안 먹혀드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음모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제대로 지적했다고 봅니다. 저 사람들 요번에 존슨앤존슨 브레이크 잡은 거 저거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보여. Probably politically motivated. 라고 말을 했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한국의 문팔육 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참사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게 백신 참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 미국 보고 영국 보고 이스라엘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노말로 돌아간다고 공식 선언했거든요. 이스라엘 많이 죽었어요. 한 7천 명 죽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랑 관계가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턱수염 기른 사람들 많잖아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뺨 키스하죠. 그 다음에 양탄자 많이 쓰고. 그리고 건조하고 공기가 맑으니까 이 청소가 좀 먼지 청소 이런 걸 깨끗이 잘 안 하고. 신발 신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사망자가 한 7천 명 될 겁니다. 그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인구 대비 접종자의 숫자가 제일 높죠. 지금 100% 넘어갔죠. 이미 120% 갔을 거예요. 그게 뭐 2번 접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번에 졸업하죠. 영국 졸업하죠. 이제 미국 졸업하죠. 그래서 졸업하는 나라들이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벌써 졸업 단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영국이 한 6월경에 졸업 단계 들어갈 거고 미국이 7월이면 완전 졸업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가 이런 데랑 맞춰져 있거든. 그러면 야 문재인 넌 뭐 하고 있었어? 문재인이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건 일본 보세요. 일본도 늦잖아요. 야 일본 거긴 특이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봐봐.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 사고 안 터져. 한국 사람들은요 임기응변이 워낙 능하고 잔머리를 잘 써요. 안 당해본 일 딱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임기응변을 하는 힘이 강해요. 일본은 규정과 매뉴얼 밖에 있는 일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마비돼요. 여기가 국민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파이저,
물량을 1억 샷을 확보해 놓고 규정과 매뉴얼대로 내부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느라고 안 놓고 있을 뿐이고, 한국은 물량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물량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물량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이제 안 돼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내가 보기엔 한 7월경 되면은 문재인 이 586 집단이 코로나 독재를 탐하다가, 그거에 너무 달콤해서 너무너무 달콤해 하고 탐하다가 결국은 자승자박에 빠지는, 너희 코로나 독재 탐하다가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야, 참사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전면적 공격이 제가 보기엔 6, 7월이면 아주 현재화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탐할 수 없는 걸 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바이든 정부 오늘도 이제 제가 오면서 누구랑 통화를 할 때 그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문재인이 이제 미국 가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쿼드 들어오라라고 압력을 무지하게 넣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바이든 정부는요, 겉으로는 반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놓고서 노골적 친중을 하면 전부 표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미국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반중이거든요. 대량으로 표를 상실하니까 겉으로는 반중을 하는데 속으로는 친중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저런 그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디에다 압력을 가해야 되냐면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운남을 통해서 미얀마로 드나드는 그 무역, 국경 무역을 전면 차단시켜라 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 전혀 압력 안 가잖아요. 미얀마 군부 보고 너희 중국 가서 줄 서. 그럼 우리는 밖에서 외교판에서 대량 학살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만 할게. 이거예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보낸 시그널은. 군부 입장에선 얼싸 좋다죠. 그럴 줄 알고 그 짓을 저질렀고. 왜냐? 거기는 인간의 기억이 존재하는 일에 굶어 죽은 적이 없는 너무너무 풍부한 나라거든요. 뭐 강에 그냥 물고기가 디글디글하고 산림에 디글디글하고 자원이, 광산에 자원이 디글디글하고 농지가 디글디글하고 하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최저생활 수준에서 자급자족 비슷하게 하면서 경제는 제조업은 다 중국에 내주고 항구도 중국에 내주고 가스 개발도 중국에 내주고 다 중국에 내줘요. 철도도 중국에 내줘. 도로도 중국에 내줘. 그럼 중국이랑 딱 붙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붙어 있는데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겉으로 티 안 나는 친중 정책을 취한다고요. 한국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쿼드를 짜. 이거는 겉으로 티나는 반중 정책이에요. 이걸 왜 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각하 마음 놓고 미국 가서 동지를 만나고 오십시오. 절대로 바이든 정부가 당신한테 반중 쿼드에 참여하라고 무지막지한 압력 안 넣으니까 마음 놓고 갔다 오십시오. 단지 문재인 586이 알아야 될 건 뭐냐? 그자들이 알아야 될 건 생명이 끝났어. 문재인 586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아주 불안정한 싸가지 없는 뇌관, 싸가지 없는 럭비공 역할이에요.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완전히 뭐라 그럴까, 뇌내 망상으로 우리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동아시아 균형자고 한반도 운전자다라고 깝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문재인 586을 반기문 주저앉히고 집권 토록 만든 거예요. 누가? 트럼프는 그때 국무부를 장악하지 못했을 때고, 그때 국무장관은 틸러슨이에요. 반기문 주저앉힌 건 오바마 때 주저앉혔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오바마가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임명한 뉴욕 남부 연방검사 프렛 바라라를 통해서 반기문 일가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꼬리 딱 말고 깨갱 하고 그냥 1월 중순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 거 트럼프 1월 20일 날 들어와 가지고 국무부는 그때 누가 했어요? 아들 부시의 오른팔인 틸러슨 아니에요. 엑슨모빌 석유 카르텔 이거. 그러니까 틸러슨 당연히 모른 척하고 계속 그 길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그 선거에 패배한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심은 게 문재인 586 정부입니다. 지금은 입장이 다르다고요. 그때는 왜 불안정하게 만드냐. 불안정하게 만들면 트럼프, 그 사람들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충동적인 그 나르시스 환자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봤어요. 굉장히 충동적인,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자기도취적인 인물이다, 저거. 자, 그 가봐, 트럼프 타워 가봐, 뭐 문마다 전부 황금으로 도배를 해놓고, 비행기 봐봐, 비행기 안에도 전부 황금 도배, 24K 골드 도배로 전부 그냥 해놓고, 저거 이거야 약간. 저거 그리고 주변에 세우는 여자들 봐봐, 기본적으로 키가 175, 180에 전부 모델 출신들로 쫙 세워놓고 주변에. 저거 이거야. 라는 게 쟤들을 포함한 트럼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트럼프관이었다고요. 그럼 자, 충동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지도자다 이거예요. 자기도취가 강한. 그럼 이런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문재인 586 집단에서 불안정한 일이 벌어지면 겁대가리 없이 퍽 하고 군사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수렁에 빠질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문재인 586을 메이크해 줬다고요. 누가?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미 국무부가. 문재인 586 정권은 미 국무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 정권을 잡았잖아. 그래서 중국과 아주 교묘한 그 협업 갈등 긴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은 중국을 안 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중국과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얘들이. 자, 이런 아주 고난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 머리에 뽕에 취해서 지 마음대로 날뛰는 불량 뇌관, 불량 럭비공이 튀어다녀? 이거 못 참아요. 문재인 586 이겁니다. 끝났어요. 문재인 씨 이번에 미국 가서 잘해보시라고 형님 다리 붙잡고. 당신은 끝났어. 당신 일당은 다 끝난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입장에서도 당신들 용납을 못해. 왜냐? 미국, 중국과 딜을 치고 맺고 아주 교묘하게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까부니까 건방지게.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럼 바이든 정부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과 본질적으로는 친중인데 가끔씩 대립하는 포인트들이 있다. 왜냐하면 군부라든지 CIA 이런 데는 또 계산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군부나 CIA를 깊게 그쪽을 깊게 안 건드리고 또 국민 여론 깊게 안 건드리고 중국에 가끔씩 한상 차려서 바치는 게 바이든의 대중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한상 차려 바치는 게 지금 이란 아닙니까? 이란을 살려주기를 하면 이란의 맺은 말하자면 바보 같은 그 핵무기 억제 협정 다자간 그게 JCPOA잖아요. 미국, 독일, 영국 다 들어와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핵무기 억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핵무기 억제라는 거를 플래카드로 걸어놓은 외교관들의 잔치. JCPOA 그거예요. 이거 부활시키고 이란을 제재 해제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이든의 이란 살려주기거든. 이게 중국에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에요. 왜냐? 이란은 중국의 동맹이고 이란을 살려주면 중동이 불안정해지고 중동의 중국화가 일어나요. 오바마가 저 국가 반역 행위거든요. 그때 JCPOA 하면서 사진에 이란에다가 현금을 4억 5억 물려주고 이란 동결 자산 수백억 달러를 풀어줘 갖고 이란이 날아올랐잖아요. 오바마 때. 날아오르니까 이란이 중동을 다 주물럭거렸죠. 그래서 중동의 지배자가 누구였냐? 이란의 지배자인 솔레이마니였잖아요. 이 사진에. 트럼프 때 이게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참살했던 그 솔레이마니죠. 다시 말하자면 이란을 다시 중동의 패자로 만들어주겠다. 중동을 잡고 흔드는 세력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지금 공작인 그 전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세네타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이 가만 안 있어.
못 참아. 왜냐하면 이미 아랍과 이스라엘은 잠깐만요. 이란은 페르시아고 그건 아랍이 아닙니다. 중동 안에 페르시아와 아랍이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이라 그러면 크게 번지면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북쪽에 북아프리카 다 아랍에 들어가고요. 사하라 사막에 걸쳐져 있는 수단 뭐 이런 데가 또 아랍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면 거기가 수단 같은 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프리카인 것 같아도 거기가 무슬림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단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무슬림 파워로. 그 무슬림 파워가.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아랍권,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 맹주는 사우디예요. 그 아랍권과 이스라엘 사이에 딜이 이미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아랍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 저 가봐야 몇 년 가겠냐. 미국은 어차피 셰일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이 먹는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까불어 갖고 바이든과 너무 뭐 배꼽 맞춰서 춤출 필요도 없다. 왜냐면 바이든과 배꼽 맞춰서 춤춰봐야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섬기려고 이란을 풀어줘서 아랍을 포함한 중동 전체의 패자로 이란을 키워주려고 하는 도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란 살려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 반발의 천병을 이스라엘에 쓰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쪽에서 참다 못해서 극언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게 이스라엘의 12번 방송국 채널 12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 공장 등에 대해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이 조잘되고 지저대는 것은 이란과 협상 중인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영어 원문이 chatting and bragging이에요. 조잘되고 지저댄다예요. 영어 원문이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영어 원문이 don't chat about, don't brag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금 딜 치려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사를 조잘되거나 지저대지 마 임마라고 미 국무부 쪽에서 이스라엘에 직격판을 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보통이냐? 이스라엘이냐고요? 얘들 봐라. 이스라엘 애들이 보통 아니죠. 얘들 봐라. 저 이거 보고서 chatter, brag, 조잘된다, 지저댄다 이런 단어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